오늘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토트넘이 벌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68분에 터진 모우라의 득점으로 토트넘이 벌리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토트넘이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조금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이 선발 라인업에 주전 선수들을 많이 포함시켰어요. 최전방에는 케인이 나왔고 중원에는 호이비에르가 나왔었고 수비 라인에는 로메로와 에메르송이 나오면서 선발 라인업에 생각보다는 주전 선수들이 많이 포함된 상태로 경기를 치렀는데 주전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이 가장 토트넘에겐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데 특히 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부터 사실은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이제 경기 흐름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갔는데 전반전 기록만 보면 토트넘이 볼 점유율이 66%였습니다. 그만큼 이 토트넘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한 경기였지만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전반전에는 기록을 하지 못했죠. 그만큼 이 토트넘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반전에도 그렇게 좀 답답한 공격력이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65분 로셀소의 유효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을 못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나 은돔벨레처럼 최근 이 누누 감독 취재에서 공격 라인의 주전이 되는 선수들 이 선수들을 지금 뺀 상태에서 이번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치렀는데 이 주전 선수들을 몇 명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공격력이 좀 감소하고 공격을 전개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서툴렀다, 매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라바오컵이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런 경기들을 치르다 보면 사실은 누누 감독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는 경기가 다가올 때가 있죠. 그리고 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경기에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잘 나가는 팀들의 경기를 보면 이 후보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와도 경기력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팀 안에서 이 팀의 이 전술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이 감독의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리버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핸더슨이 안 나와도 나비 케이타가 나와서 핸더슨의 이제 공백을 메워줄 수도 있고 나비 케이타가 부상으로 빠지면 체인벌린이 나와서 그 자리를 메워줄 수도 있고 체인벌린이 나오지 못한다면 밀러가 나오지 못한다면 엘리엇이 나오거나 아니면 커티스 존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어떤 자리에서 뛰든 이 팀 안에서 팀의 전술을 완벽하게 선수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나와도 또 어떤 선수가 나와도 그 팀의 전술 그리고 그 팀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방향성이 잘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는 오늘 1.5군 정도로 경기를 치른 상태에서 뚜렷한 누누 감독의 이제 색깔 그리고 누누 감독이 평소에 리그에서 주전 선수들을 내보냈을 때 보여주던 경기력, 공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1.5군으로 나왔던 오늘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잘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뜻은 이 누누 감독이 아직까지 토트넘에 자신의 전술적인 색채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이 좌우 측면 공격 자원들을 모두 바꾼 상태로 경기에 나왔죠. 이 모우라 손흥민을 빼고 선발 라인업에 베르바인과 브라이언 힐 이 두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브라이언 힐은 이 전반전 25분 만에 부상으로 경기를 이제 떠나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모우라와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어야 되는데 브라이언 힐과 베르바인이 이 손흥민과 모우라의 역할을 완벽하게 좀 대체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이나
이 모우라 같은 선수들이 시즌 전체를 모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브라이언 힐이나 베르바인처럼 좀 후보 명단에 있는 선수들, 벤치 자원들이 이러한 카라바오컵에서도 나와서 잘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어야 손흥민이나 모우라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 때, 이럴 때 좀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가 있을 텐데, 오늘 경기도 좀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브라이언 힐이나 베르바인이 그렇게 손흥민이나 모우라의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했고 경기력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 토트넘이 1군과 지금 벤치 명단의 좀 격차가 좀 큰 상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선수는 아무래도 해리 케인이겠죠. 이 해리 케인이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기록을 봐도 해리 케인이 전반전에는 볼터치 횟수가 15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해리 케인이 볼터치 횟수도 적고 슈팅을 가져갈 때마다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좋은 찬스에서 결정 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해리 케인의 컨디션 자체가 계속해서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기 좀 내용이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 라인에서 해리 케인이 유일한 이제 주전 선수였는데 해리 케인 혼자서 이제 공격을 끌고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은돔벨레나 모우라 그리고 손흥민, 이 선수들이 다 투입된 상황이 돼서야 좀 해리 케인이 살아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 그렇다는 뜻은 이 토트넘 자체가 손흥민, 케인, 은돔벨레, 모우라 이렇게 주전 선수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리 케인의 오늘 부진한 모습들을 보면 해리 케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좀 한두 경기 좀 체력을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누누 감독이 해리 케인을 지금 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 케인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 중인데 지금 해리 케인을 대신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컨퍼런스 리그 16강 전에서도 해리 케인을 풀타임 출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 같고요. 컨퍼런스 리그나 이런 경기들에서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해리 케인이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을 좀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누누 감독의 지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빼지 못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특히 호이비에르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9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 중인데 주중에 있는 카라바오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주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 분명히 누누 감독이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실제로 호이비에르가 이번 경기에서 볼터치 미스도 많았고요. 평소보다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최근에 이 풀타임으로 나오는 경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을 보면 호이비에르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도 많고, 또 호이비에르가 좀 체력적으로 관리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누누 감독이 지금 호이비에르를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호이비에르나 케인처럼 좀 핵심적으로 뛰고 있지만 대체를 하기가 좀 힘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지금 누누 감독이 계속해서 빼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승리했지만 누누 감독이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하고, 토트넘이 리그를 치르면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를 좀 보다 보면 토트넘이 확실히 이제 겨울 이적 시장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해요.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호이비에르도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를 대신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이런 포지션들을 좀 토트넘이 보강을 할 수 있어야 이 벤치 명단과 이 주전 선수들의 좀 격차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어야 토트넘도 지금 시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좀 편하고, 그리고 누누 감독도 좀 더 편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성적도 좋고 경기력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당장 이 한 3일 뒤에 누누 감독과 솔샤르 감독의 뭐 경질 더비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호이비에르와 케인의 체력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뭐 로메로나 에메르송이나 이런 선수들도 풀타임 출전을 했고, 결국엔 손흥민, 은돔벨레 같은 이 주전 선수들도 결국엔 이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투입을 했고 경기를 뛰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토트넘이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지 못했다. 이 점도 아쉽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을 어찌됐든 선발로 이제 기용을 한 선수들도 있고 교체로 투입되면서 경기를 뛴 선수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주전 선수들을 이번 경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뛰게 했다라는 점도 아무래도 토트넘이 이번 주말에 있는 맨유전을 앞둔 상태에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어찌됐든 카라바오컵 16강전에 승리하면서 8강전에 진출하긴 했지만 해리케인, 로메로, 에메르송, 모우라, 은돔벨레, 손흥민까지 주전 선수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좀 사실은 3일 뒤에 있는 맨유전을 좀 부담스러운 상태로 경기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썩 좋은 경기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